두 번째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공부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많이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주제는 오온의 발생 구조입니다. 오온은 조건적으로 발생한다고 이미 공부했습니다. 색, 수, 상, 행식은 모두 조건 발생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실체가 아니라는 말이죠. 바로 오온의 무한은 이 그림에 잘 나타납니다.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은 시각 영역, 청각 영역, 후각 영역, 미각 영역, 촉각 영역, 정신 영역에서 일어나는 오온들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 것인가 옮겨놓은 그림입니다. 오온은 색, 수, 상, 행식의 덩어리들이죠. 여기서 색은 물질이라고 번역합니다. 수는 느낌이라고 번역합니다. 상은 지각, 행은 자기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잘 보면 색 밑에도 기능, 구조, 구조물, 수 밑에도 기능, 구조, 구조물, 상 밑에도 기능, 구조, 구조물, 행 밑에도 기능, 구조, 구조물, 식 밑에도 기능, 구조, 구조물이라고 쓰여 있죠. 지금 저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기능과 구조와 구조물에 대한 이해를 잘해야 돼요. 조건 발생의 이 세 가지 측면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반야심경의 중요한 내용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온의 구조를 설명하면서 반야심경의 몇 구절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색은 기능입니다. 색의 기능을 뭐라고 하냐면 색하는 기능이라고 하죠. 수는 기능입니다. 수하는 기능이라고 우리가 편의상 쓰기로 했어요. 상은 상하는, 그 다음에 행은 행하는, 식은 식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인간의 이식 기능은 조건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조건에 의해서 소멸합니다. 이렇게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고 조건에 의해서 소멸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무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무상인데 무상이라고 관찰하지 못하고 잘못 관찰해서 세계는 실체가 있어요? 내 느낌에는 실체가 있어요? 내 해석에는 실체가 있어요? 내 의도에는 실체가 있어요? 내 식별에는 실체가 있어요? 이렇게 거머쥐게 되면 괴로움 속에 떨어집니다. 이것이 고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잘 살펴본다면 왜 고통이 있는 것입니까? 실체가 아닌데 실체라고 붙잡았기 때문에 고가 생겼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무아의 도리를 고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색수상 행식은 무상과 고와 무아의 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곳이에요. 바로 이 오온이 생기는 곳이 바로 어디였냐면 전시관의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바로 6가지 인식 영역이었죠. 오온은 모두 조건 발생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색하는 기능과 식하는 기능은 서로 조건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 결합을 이렇게 설명하지요. 색하는 기능을 조건으로 식하는 기능이 생겨나고 식하는 기능을 조건으로 색하는 기능이 생겨난다. 수와 식도 마찬가지예요. 조건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하는 기능을 조건으로 식하는 기능이 생겨나고 식하는 기능을 조건으로 수하는 기능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상하는 기능을 조건으로 식하는 기능이 생겨나고 식하는 기능을 조건으로 상하는 기능이 생겨납니다. 상하는 기능이 생겨납니다. 행하는 기능을 조건으로 식하는 기능이 생겨나고 식하는 기능을 조건으로 행하는 기능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색과 식이, 수와 식이, 상과 식이, 행과 식이 조건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문장이에요. 따라서 색, 수, 상, 행식이라는 인식 기능은 조건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조건적으로 발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건적으로 결합한다는 말이에요. 왜 조건적으로 결합한다는 말이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조건 발생이라는 말은 조건에 의해서 그 조건과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함께라는 말 속에는 그 원인과 결과가 되는 조건이 인과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줘요. 그래서 결합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조건 결합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과적 구조를 의미하지요. 색하는 기능에는 색하는 구조가 있어요. 색하는 구조가 있으면 그 구조에 의해서 구조물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색은 색하는 구조물로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수도 마찬가지요. 수하는 기능이 수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수하는 구조 속에서 수하는 구조물이 존재한다. 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하는 기능은 상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상하는 구조 속에 상하는 구조물이 생겨난다. 이것은 다 조건 발생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하는 기능은 행하는 구조를 만들지요. 이 행하는 구조 속에서 행하는 구조물이 지속적으로 산출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식하는 기능은 식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식하는 구조 속에서 식하는 구조물이 산출됩니다. 연기, 조건 발생의 이런 세 가지 측면, 기능, 구조, 구조물의 측면을 이해한다는 것은 연기를 완전히 정복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오늘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색하는 구조, 수하는 구조, 상하는 구조, 행하는 구조, 식하는 구조가 바로 뭐냐면 그 구조 속에서 색이 계속 색하는 기능을 연속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색하는 구조를 색의 과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수하는 구조를 수의 과정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상하는 구조를 상의 과정이라고 표현하죠. 행하는 구조를 행의 과정이라고 표현해요. 구조는 객관적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세존이 이 세상의 변화 속에서 발견한 것은 그 변화가 인식이라는 거, 그리고 이 인식의 질서가 인간에게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바로 그 인식의 질서가 인식의 형식인데 그것이 바로 무상, 고, 무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색이라는 구조물은, 색이라는 존재 현상은, 색으로 나타난 것들은 이런 말이에요. 색성, 색의 과정에 따라서 산출된다. 색의 과정에 따라서 산출된다. 그러니까 색의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색이라는 구조물이 산출된다. 여기서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색의 과정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색의 과정이 조건 발생으로 있기 때문에 이 색의 과정에 관여하는 실체는 없어요. 그렇죠? 실체가 없어요. 수의 과정도 마찬가지 실체가 없고 행의 과정 또한 실체가 없고 행의 과정 또한 실체가 없고 식의 과정 또한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 과정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까닭은 뭐냐면 이 기능들이 조건적으로 의존하는 가운데 각각의 과정들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했죠? 안입이 설신이도 이와 같고 색성향 미적법도 이와 같습니다. 세존이 말씀하시는 모든 존재 현상은 다 기능이고 그 기능에 의해서 생겨난 구조 속에 있으며 이 구조가 바로 그 성질입니다. 과정이에요.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성질은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그 고유한 성질이 아니라고. 인간은 그렇게 지속적으로 성질을 갖도록 인식해서 자기하는 과정으로 그것을 나타내고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10년 동안 이쁘다고 사귄 사람하고 뭐 한 가지 틀어졌다고 원수처럼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좋은 점이 그 사람에게 본래 있다면 어떻게 싫다고 헤어질까요? 싫은 점이 본래 있다면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성질은 내가 지속적으로 자기위해서 의미를, 성질을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반야심경의 중요한 구절을 한번 이 공부를 가지고 간단하게 살펴보겠어요. 실체가 없다, 실체가 아니다, 이것을 공이라고 합니다. 공은 비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은 비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텅텅 비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가 있는데 그 안에 실체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공이라는 말은 존재 현상의 그 본성을 설명하고 있는 말이에요. 공하다 그러면 몽땅 다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다 나타나는 바가 있는데 그 나타나는 것이 근거하는 실체는 없다. 그러면 그것들은 나타나는 것들은 다 무엇을 근거로 나타나냐? 서로 인과적 구조 속에서 조건적 근거 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할 뿐이다. 이해를 했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반야심경에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런 말이 있어요. 수상, 행식, 역부, 여시. 색이 곧 공이다. 공이 곧 색이다. 이것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색이 공에 없어. 공 없는 것이 색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보십시오. 색이 곧 공이다. 이 말은 여기다가 성자만 하나만 더 붙이면 돼요. 색성이 곧 공성이다. 색성이 곧 공성이다. 이 말은 색의 과정이 나타나는 바가 있는데요. 이 색의 과정으로 나타나서 색도 산출하는데요. 이 색의 과정은 실체의 과정이 아니고요. 조건적 과정이에요. 이 조건적 과정을 지탱해 주는 것이 바로 인식 구조이죠. 우리 머릿속에는 인식의 거대한 구조가 있는데 자기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인간들은 자기 인식을 자기하기 위해서 알게 모르게 애를 씁니다. 색성이 곧 공성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색이 나타나는 바가 있어요. 무엇에 따라서 나타납니까? 색의 과정에 따라 색은 계속 색으로 나타나요. 이것을 자기라고 그랬잖아요. 인식의 자기 기능이 이렇게 색을 계속해서 나타내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색이 나타나는 근거가 실체다라고 하는 생각은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인식 기능은 모두 다 조건적으로 발생하고 조건적으로 소멸하기 때문이다. 즉 실체가 없이
나타나고 실체가 없이 사라지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공의 과정, 공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색성이 곧 공성이죠. 이 세상 만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한두 가지 아닌 만물을 싹 분리하면 안입이설신이 색성의 미적법이겠고 또 색수상행식이겠죠. 이 분류는 필요에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안입이설신이건 색성형 미적법이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건 또는 색, 수상, 행식이건 그것들은 모두 다 자기의 인과적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행의 과정이라고 그래요. 자기의 인과적 과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자기 자신을 존재 현상으로 나타냈다, 사라지게 했다 한단 말입니다. 이 자기의 고유한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공성이라고 그래요. 그 실체의 과정이 아니고 무실체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색성은 곧 공성이고 그 다음에 공성은 곧 색성이다. 색성에서 공성을 발견합니다. 공성에서 색성을 발견합니다. 이 세상이 공하다는 것은 바로 실체에 의해서 작동하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지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존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존재가 어떻게 사라지는가, 그리고 고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고가 어떻게 사라지는가에 대한 설명을 세존께서 하신 것이지 고가 없다, 존재가 없다 이런 말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색즉시공 공지즉시색을 이해했죠. 그렇다면 수상행식도 마찬가지예요. 수상행식도 나타나는 바가 있는데 그들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수의 과정, 상의 과정, 행의 과정, 식의 과정에서 산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공성, 공의 과정이다. 즉 실체, 무실체성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색을 목격한다면 바로 이렇게 받아들여야겠죠. 저 색은 내 인식구주에서 산출된 인식구주물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저 색은 실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내가 인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식구주에서 산출된 존재하고 실제로 있는 존재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인식구주에서 산출된 존재라는 것은 나에 의해서 경험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기된 거. 그러니까 이 세상 살기가 싫으면 고치면 되는 거예요. 자기 기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알려줬잖아요. 또는 자기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면 자기를 쉬면 돼요. 어떤 분이 보험을 잘못해가지고 그 뭐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돈을 많이 썼나 봐요. 그래서 이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한계에 차가지고 자살을 하고 싶어서 이제 왔어요, 저한테. 근데 그분이 와서 2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답니다. 한숨을 푹 쉬고는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시작한 이야기를 2시간 동안 했어요.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어쩌고. 저는 2시간 동안 그 얘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알려줬죠. 이미 정답을 처음에 저한테 말씀하시던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몰라요. 어떻게 말했는데요. 그러길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지금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여기서 돈을 끌어와서 여기다 주고 저기서 돈을 끌어와서 여기다 주고 이런 일을 반복하면 여러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멈추세요. 멈출 때는
지혜롭게 멈춰야죠. 그들에게 가서 사죄를 하십시오. 내가 이 지경에 갔기 때문에 내가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지금 당장에 갚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기회를 달라. 그분은 고개를 흔들면서 갔어요.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오래전의 일이라 그분이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어떻게 그 해야 된다고 하는 자기 존재, 그 실체가 나타나면 색수상행식의 자기 행위가 원활하지가 않아요.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맞게 능동적으로 푹푹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 존재가 자꾸 상발을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어.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점점 판단은 미궁에 빠지고 선택도 죽는 지경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1분이라도 2분이라도 생각을 멈추고 고요히 쉴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 존재가 그냥 팔을 치고 다니는 그런 행위를 멈추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서 능동적인 지혜가 용출합니다. 이것이 바로 색즉시공의 원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정자가 틀렸네요. 이렇게 써야겠죠. 여기서 제법이라는 것은 오를 말해요. 색수상행식은 모두가 다 공상, 공한 현상이다. 색수상형식이 왜 다 공한 현상입니까? 인식의 구조 속에서 산출된 인식의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집을 지었어요. 한 달 동안 기와집을 한 채. 그 기와집이 어디 설악산에 있다가 날라왔습니까? 그것은 어디에도 실체가 없었는데 기둥이며 석가래며 보며 이것을 인과적으로 얽어매 가지고 그 집을 만들어서 그 구조에 의해서 구조물이 나타난 거예요. 인식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 머릿속에서도 그런 인식의 구조가 짜여져 있어 갖고 계속해서 그 구조 속에서 구조물이 펑펑 나와요.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모르죠. 불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모를 겁니다. 색수상이라고 하는 이 존재 현상은, 여기 법이라는 것은 연기된 존재 현상을 법이라고 그래요. 색수상이라는 연기된 존재 현상은, 연기된 것, 존재 현상은 모두가 다 공상입니다. 공한 인식의 구조물이에요. 실체가 없는 인식의 구조물이에요. 공상. 공상이라는 것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타난 것이 있는데 그 나타난 것 속에 그 나타난 것의 근거가 되는 실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불교의 공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완전히 배가 산으로 갑니다. 자, 인식의 구조물로 나타난 색, 수, 상, 행식은 모두 다 존재 현상이죠. 인식의 구조물로 나타났는데 그 구조물 속에 생, 멸, 생하고 멸하는 실체가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생하고 멸하는 실체가 없어요. 왜 없습니까? 조건적으로 발생하고 조건적으로 소멸하기 때문이죠. 또 불구부정, 더러움과 깨끗함은 있습니다. 방이 왜 이렇게 더러워? 아, 방 좀 청소하니까 깨끗해졌군. 있어요. 그러나 깨끗해지고 더러워진 실체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인식의 구조물로 그러한 현상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증불감,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 있지요. 늘어났네, 줄어들었네, 있지요. 그러나 그 늘어나고 줄어드는 그 근거가 되는 실체는 없다. 왜? 늘어날 때도 인식의 구조물로 늘어나고 줄어들 때도 인식의 구조물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 온, 색, 수상, 행식은 모두가 다 실체가 없이 나타난 존재 현상이기 때문에 그 속에 생별하는 어떤 실체도 없고 그 속에 구정하는 어떤 실체도 없고 그 속에 증감하는 실체도 없다. 실체 없이 생멸하고 실체 없이 구정하고 실체 없이 증감하는 이 법을 공상이라고 한다. 이 두 가지 문장은 세존의 다음과 같은 법문에 잘 나타나 있어요. 이것은 세존이 설한 모든 법문의 핵심 요지인 것 같습니다. 어법은 있으나 작자는 없다. 여기서 어법은 뭐예요? 인식 기능의 연속성은 있으나 인과적 연속성은 있으나 보, 업은 원인이고 보는 결과 아닙니까? 원인과 결과로 연속과는 인식 기능의 과정은 있으나 무작자, 그 과정을 산출하는 실체적 작자는 없다. 즉 조건 발생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잘 한번 살펴보세요. 온의 구조를. 이 온의 구조가 온 각각의 고유한 과정입니다. 온은 고유한 과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닌 색은 색으로, 수는 수로, 상은 상으로, 행은 행으로, 식은 식으로 현상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인식에 이러한 원리가 있다는 것을 2500년 전에 세존이 밝혀줬습니다. 자,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이렇게 살아야겠죠. 필요한 행위를 하세요. 필요한 행위를 해서 여러분이 살고 싶은 세상을 자기화하세요. 그러나 그 자기화는 나는 없어요. 기꺼이 자기화하고 기꺼이 즐거워하고 슬픈 일 있으면 기꺼이 슬퍼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자기 문제는 어디에서나 중요해요. 이것은 점점점 우리가 공부가 이제 전개되면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볼게요.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세존은 18가지 요소로서 인식의 구성을 이야기했고 존재의 구성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소개한 이 5가지 요소로서 인식과 존재를 또 다른 각도에서 설명했어요. 이 다른 각도라는 건 뭐냐면 18개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6가지 인식의 유형에서 각각 일어나는 오온들이 이러한 일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 공부는 처음도 끝도 중간도 이런 것입니다. 세존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가르침은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다. 1학년 마치고 2학년 올라가고 2학년 마치고 3학년 올라가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어디에 해석은 깨달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있습니다.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